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요즘 모든 이슈가 조국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처하는 정권의 이 대처 방식이 혼란합니다. 자, 어쨌든 조국 후보자,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후보자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버마를 방문 중인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은 6일까지 인사청문회 안 열립니다. 끝났죠. 그때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다. 금요일까지는 임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마 금요일날 귀국하니까 금요일날 귀국해서 임명을 하면은 무단 임명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오늘 새벽까지 소위 기자간담회를 했죠. 저는 그걸 기자간담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빙자한 어떤 요식행위를 거쳤다, 이것을 남기기 위한 거죠. 어쨌든 이 새벽까지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는 몰랐다, 죄송하다, 불법은 없었다,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50번이나 했습니다. 50번.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나 몰랐다, 불법 없었다, 나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모든 이런 그러면 귀신이 했나?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은 논문 제1제자에 올랐고 누군가 올려줬고 또 신청도 하지 않은 장학금이 뚝 떨어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뚝 떨어져서 800만 원이나 나왔고 신청도 안 했는데 내가 또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그 사모펀드에 10억 원 넘게 현금을 놓은 그 사모펀드에 그 강극공사가 막 수주가 막 되고 나는 몰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했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국 후보자가 어제 기자들과 문답에서 주요 혐의는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주요 의혹이죠. 다 부인했습니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어떤 재산 축적 의혹, 또 웅동학원 문제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곧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올 후보자가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니까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은 이건 구속사유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자꾸 부인을 하면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시켜놓고 그 혐의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속 사유 중에 또 하나가 보통 증거인멸, 도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사모펀드를 둘러싼 핵심 3명, 실질적인 운영자, 대표자라는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를 포함해서 3명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이고 도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이런 말이 지금 검찰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조국 후보자가 어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주변에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렇다면은 정말 조국 후보자 자택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수사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를 받게 되는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안 그래도 검찰 안에서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기자가 수사받는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보겠다. 본인이 여러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 개혁은 하겠다. 검찰이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 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 그 현실 인식인지 그건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실질적으로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했다고 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조국 후보자가 오늘 새벽까지 핵심적으로 부인한 그 부분을 콕 찍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련자를 참고인신문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부인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죠. 조국 후보자 딸 딸에게 특혜로 병리학 논문의 제1제자로 올려줘서 뭐 2주간 인턴했는데 올려줘서 그것을 그 대학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 그런 의혹이 있는 장영표 당국대 교수 검찰이 오늘 참고인신문으로 전격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딸나이가 제1제자로 되어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했다. 근데 지금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고 그전에 내가 부탁도 안 했고 지금 알았다. 그런데 좀 이해했다. 본인도 이해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당신은 제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다. 또 책임 교수의 재량이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장영표 교수가 알아서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영표 교수는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외국 대학 가겠다고 그 보호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기에 제1저자로 얹어줬더니 겨우 외국 대학 안 가고 고려대 갔더라. 실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장 교수가 실토한 거죠. 부모들이 찾아서 난리를 쳐서 막 부탁을 해서 올려줬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책임 교수가 알아서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영표 교수가 검찰에서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장영표 교수가 하는 자백이 조국 후보자가 어제 했던 소위 해명 기자간담회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그 소모킹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거짓말 논란이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검찰은 이 조국 후보자가 셀프 검증 절차를, 요식 절차를 거치고 나서 가족들에 대한 압박도 시작을 했습니다.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죠. 오늘 9월 3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정경심 씨는 그 부동산 위장 매매, 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하는 과정, 그래서 뭐 부인들끼리 뭐 서로 이야기했다. 그것이 장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펀드 투자, 사모펀드 이런 또 운동학원 여러 군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사실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이유가 한국당에서 처음에 그 가족들을 정인으로 소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경심 씨를 포함해서. 나중에는 그걸 철회했지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인사청문회 무산시키고 조국 후보자 기자들 앞에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들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검찰이 부인 정경심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검찰이 직접 가족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참고인들도 소환을 했습니다. 뭐 서울대 의대 압수수색했죠. 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죠. 한국국제협력단 여기도 조국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류를 대입시에 낸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의학전문대 이 응시한 과정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조국 후보자가 그때 같이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 딸을 잘 부탁한다고 전화를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었는데,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 알지만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대 의대를 압수수색을 했으면 당시 그 학과장이든지 지도교수인지 담당자를 또 소환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또 서머킹건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그 와이파이,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위해서 1,500억 원대 수주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사모펀드에 집중 투자한 업체 임원을 또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사모펀드까지 순대기 시작했죠. 자,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조국 후보자는 기자들과 문답을 이것 가지고 다 이제 퉁치고 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거야. 법무부 장관 되면은 검찰은 내 휘하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검찰이 대충 수사하고 뭐 고소고발 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수사하고 마무리 되겠지. 그건 난 이제 검찰 개혁에 나설 거야. 뭐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이 있는데도 6일날 금요일날 귀국해서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씌워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게는 수사권이라는 칼자루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도마가 마련된 것이 수사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도마가 마련된 것이 11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어쨌든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을 수사하려는 윤석열, 소위 말하는 석궁열차 갈 길 가는 거죠. 따로 갈 길 가는 거죠. 그런데 평행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달립니다. 부딪히겠죠. 정면 충돌을 할 겁니다. 그 정면 충돌을 하는 그 결과, 정면 충돌해서 조국이 이기느냐, 윤석열이 이기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명운도 달려있다. 송구근의 혼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